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적천수 정화를 말하다 이어서 정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음화죠. 음화. 불이 어때요? 양화는 병화잖아요. 음화가 되겠습니다. 이건 달이죠. 달. 정화는 음하면서 달이다. 그리고 등촉이죠. 등촉. 신랑 신부 옛날에 시집 장가 가서 그 방에 켜놓는 등촉이죠. 옛날에는요 시골에 이 호롱불을 켜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등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촛불이라고 그러죠. 이걸 촛불이다. 얘는요 죽어 있는 불이 아니고 어때요? 생화다. 그래서 얘를 뭐예요? 활화라고 그러죠. 생화다. 생화. 살아있는 불이다. 이걸 뭐래요? 활화다. 활화. 그죠? 화라. 살아있는 불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감명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화는요 양으로 보시라고. 양. 그 다음에 금수는요 이게 수. 그죠? 이렇게 금하고 어때요? 이 수는요 뭐로 보여요? 음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놓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주 감명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예. 사주 감명할 시에 확 눈에 들어온다고요. 사주의 8글자를 딱 보시고 목화는 양으로 구분해 놓으시고 금수, 그죠? 금수는 음으로 구분해 놓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주가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럼으로써 어때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주를 좀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정화는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는데 양인데 실제로는 음이 된다 이 말이죠. 정화는 우리가 알기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기죠. 열기. 병화는 빛이잖아요. 하지만 정화는 어떻다? 열을 낸다. 남녀 사주를 불문하고 사주에 금수, 금수가 많다는 건 음이 많다는 거잖아요. 음이 많게 되면은 근심 걱정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근심을 끼고 산다. 수심을 끼고 산다.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다 해자 축을 놨다. 그러면 수를 놓은 거죠. 그러면 어떻다고요? 수심이 있다고요. 근심이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명을 간단하게 보시는 겁니다. 사주 어렵게 보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화를 갖다가 어떻게 양으로 구분하시고 금수를 갖다가 그 음으로 구분하는 훈련을 하셔라 이렇게 됩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문명지상이 되게 됩니다. 그죠? 문명지상이다. 그래서 병정, 그죠? 이 병이나 정화는 어때요? 모두 문이죠. 문. 이 문, 우리가 글을 문명지상이기 때문에 글을 좋아해서 밝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밝을 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대개 일간이 병이나 정화는 사람들이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화일주의 선생님이다. 만약에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화일주 선생님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떨까요? 이 화일주 선생님은 아는 것이 참 많으신 분인데 자기 자랑하다 강의 시간 다 씁니다.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기 식견 자랑하고 그 다음에 가문 자랑을 합니다. 금일주 선생님은 어떨까요? 금일주의 선생님은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요. 마지막 정리를 잘한다고요. 그리고 수일주 선생님은요. 수일주의 선생님은 학문을 갖다가 심화 고치시키는 겁니다. 일간마다 이 선생님들의 특성이 다 나타나겠죠. 만약에 정하고 병화가 싸운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정화하고 병화가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화하고 병화가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생각해 보셨죠? 그죠?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병화하고 정화하고 싸운다면 처음에는 병화가 이겨요. 왜? 버럭 소리를 질러서 이겨요. 병화하고 정화가 싸우게 되면. 근데 나중에 정화가 조목조목, 그죠? 차근차근 따지기 시작해가지고 정화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은 자기 실속을 차리는 데는 1등입니다. 정화일간이 1등이다. 병화는 사실 이 병화는 제가 누누이 말씀, 이게 어깨, 이게 가오잖아요, 가오. 그래서 이 병화일간들은 폼생폼사가 많아요. 술 먹을 때도 자기가 다 먹을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하지만 한 병 들어가면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게 병화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정화하고 병화 일간들이 또 게시판에다가 뭐라고 하시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셨죠? 자, 그럼 병화하고 정화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만약에 와이프가 정화일간이고 남편이 병화일간이라면 어때요? 처음에는 병화 남편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죠? 백인매로 송사라고 그러죠? 아니면 식사하면서 정화가 이렇게 차근차근 요목조목 이렇게 따지면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화가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예가 있다고 가정을 들어봐요, 여러분. 여명으로서 아주 일찌감치 혼자가 되신 분이죠. 5남매를 키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분입니다. 5남매 근데 자식이 모두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는데 이 막내가 속을 썩이는데 이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와 자기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에 오지도 않는데요. 자, 화토가 많아서, 화하고 토가 많죠, 여기는. 화토가 굉장히, 다 화토죠, 그죠? 화토가 많아서 그런지 스님들하고 되게 친해요. 스님들하고 유대 관계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또 59세에 역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는 분입니다. 자, 사주에 화토가 강하면요, 본인의 사주에 이렇게 화토가 강하면 일단요 급해요. 급하다고요. 뭐가 급해요? 승질이 급하다고요. 승질이 급합니다. 다혈질적인 언변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 톤이 높아요. 그리고 설득력도 있고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화가 강하다면은, 화토가 강하다면은, 특히 이 화토가 많으면 화토 중탁사주라 그래서 대개 이런 분들이 스님에 많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토를 구워서 파는, 그죠? 이거 그 도예 쪽에 관계되면은 되게 좋겠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어떤 운이 왔을 때 이분은 박살나게 될까요? 여러분 숙제. 야, 이 사주가, 그죠? 어느 운에 이 사주가 발복되고 이 사주는 언제 박살나게 될까요? 숙제입니다. 게시판에 써놓으세요. 자, 이 화토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승질이 급하다고요. 빨리빨리 달라고 한다고요. 아줌마 빨리 주세요. 배고파요. 이런 거. 마누라 빨리 밥 갖고 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승질이 급하다. 급자로 대변됩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 말을 구사를 한다. 그런 언변을 쓰게 되고요. 목소리 톤이 높고, 그리고 설득력 있고 말도 참 잘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정화일주 토가 많으면요 키가 어때요? 작다. 정화일주는 어떻다고요? 토가 많으면 화생토로 나가는 거죠. 신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키가 대부분 작게 되는데, 만약에 목이 좀 있으면, 사주에 목이 좀 있으면 목생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목생화를 받으니까 키가 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거를 써 먹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금수가 많으면, 그죠? 금수가 많으면 어떻다고요? 극제를 받아서 키가 평균치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제가 사주를 해서 보면은 제 친구 와이프가 그런데 조금 좀 작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작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또 정화는 어때요, 여러분? 정화는 홍색, 색으로는 홍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색인데 이렇게 홍색이다. 그러니까 붉은색이죠. 그 다음에 정화는 심장이 되는 겁니다. 또 정화는요 눈도 되죠. 눈이 됩니다. 이렇게 눈 안자가 되게 이렇게 눈 안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나쁘게 되면은 눈도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심장이 약하면요 눈이 큽니다. 심장이 약하면 눈이 커요. 그래서 눈이 작으면요 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심장이 약하면 눈이 크고, 이 눈이 작은 사람은 그래서 겁이 없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화는요 뭐를 좋아한다고요?
정화는 일단은 자기를 생해주는, 그죠? 목을 좋아하겠죠. 그럼 목 중에서도 어떤 목을 좋아할까요? 정화가 좋아하는 목이 있는데, 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인,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간으로만 얘기한다면은 간목을 좋아하겠네요. 근데 지지로는 인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인을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갑인을 더 좋아하지 을묘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갑인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이거를 싫어할까요? 이거는 마른 나무고 얘는 어때요? 습목이잖아요. 젖은 나무니까 젖은 나무를 갖다 목생활 한다면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더라도 좀 더디 이루어진다, 그죠?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갈망하는 것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려서, 그렇죠? 불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지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정화는 임수를 만나면 어때요? 정림합이죠. 음남지합이 되지 않습니까? 정림합이 되면 목으로 되죠. 다시 이 목이 목생활을 해주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화가 많아서 목이 기신이 된다면 좋은 결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주를 감명을 할 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야 된다는 게 이런 원리에서 있는 겁니다. 이 정화가 토가 많아,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불이 타고 있는데 토를 갖다가, 그죠? 삽으로다가 이렇게 확 덮어버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러면 이 정화가 가물가물 꺼져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화생토를 하니까, 화생토 한다는 건 내 기운을 빼가는 거잖아요. 근데 토가 화를 갖다 확 덮어버리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토다 회기 된다고 그러죠. 그걸 토가 많으면 어떻다고요? 토다 회기가 된다. 또 금이 많아도, 역시 정화는 금이 많아도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꺼진다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금다화식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금이 많으면 금다 어때요?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금다화식이 되는 거죠. 금이 많아도 역시 불이 꺼지고, 그죠? 토가 많아도 역시 그 불은 회귀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수차 들었기 때문에 이 말들이 처음 듣는 건 아니고 또 낯설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능률이 나지 않지만 자꾸 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몰랐던, 그죠? 그 문리를 갖다가, 그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론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희열과 감동이 막 터져 나가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만 한다면은 그런 기쁨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이 정화라는 게 수가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 완전히 꺼지겠죠. 그걸 우리는 몰광한다고 그러잖아요. 몰광, 그죠? 몰광된다. 이렇게 몰광된다. 수가 많으면 완전히 그냥 불은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사라진다. 불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걸 몰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쟁합과 투합을 우리는 들어봤죠. 쟁합은 뭐고 투합은 뭐냐? 이렇게 쟁합이 있다. 그 다음에 투합이 있죠. 투합은 뭐냐면 이게 질투의 합인데 이렇게 투합입니다. 투합. 쟁합은 뭐냐면, 쟁합은 여기에 정화가 있는데 남자가 두 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 둘이서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쟁합한다, 경쟁한다, 싸운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하나 놓고 내 여자지요. 원래는 내 여자인데 얘가 먼저 뺏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투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잖아요. 이걸 쟁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투합은요? 투합은 반대가 되겠죠? 그죠?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자는 하나 있는데 관이 두 개가 있죠. 남자가 두 개가 있을 때 이거를 이 여자가 어떤 남자를 택할지 투합, 그거를 쟁합과 투합으로 분리해 놨는데, 여러분 쟁합과 투합을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못 푸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걸 안다고 그래서 잘 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지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또 정화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간목이죠, 간목. 간목이 있어가지고 목생활을 해주게 되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름 보급로를 받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목이 어때요? 이 간목이 이 목생활을 해주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름을 넣어주려면은 경금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경금. 그래서 경금이 금금목해서 이걸 쪼개가지고 그죠? 여기다가 잘게 넣어줌으로써 바짝 마른 나무를 넣어줌으로써 어때요? 정화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보급을 얻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정화 입장에서는 좋죠. 어머니가 기가 막힌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죠? 그 학문도 어때요? 끊임없이 연구를 하겠죠. 그죠? 그렇게 원리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벽갑 인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벽갑 인정, 벽갑 인정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 아시잖아요. 그 한자를 안 써도 될 것이고, 벽갑 인화나 벽갑 인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정화일간이죠. 이 정화도 사오미 화국을 짰죠. 방합을 짰습니까? 방합을 짜게 되면 어떻다고요? 정화일간일지라도 이렇게 되면 신강하면 병화 못지않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렬한 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지가 이렇게 사오미 방합을 짜게 되면요, 한여름의 화국이 되어서 병화처럼 강한 불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이 정화를 약하게 보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정미일간이 그죠? 이렇게 화국을 짜고 있는데 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 있는데, 자, 이 사주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꽃이 피어서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유가 결실이니까요. 그죠? 또 화극금 제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 금이 없다면, 여기서 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없어서 결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금은 또 제지 않습니까? 돈이 되고, 고로 또 돈하고 연애하는 팔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화 인트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편 적천수 정화를 말하다 해서 그 정화를 시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물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를 다 나갈 건데, 저는 이제 올해 안에 그걸 마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정화는 대개 이렇게 된다. 다음 시간에는 정화가 간목을 만날 때부터 다시 여러분들한테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